안녕하세요. 이것이 안드로이드다 저자 박성원입니다. 구장 리소스 두 번째 강좌입니다. 저번 강좌에 이어서 밸류 리소스에서 디멘션 리소스를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밸류 리소스에서 디멘션 리소스만 별도의 강좌로 진행하게 된 이유는 디멘션 리소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디멘션 리소스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디멘션 리소스에서 사용되는 치수 단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사용되는 치수 단위에는 총 6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화면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점의 단위인 픽셀, px 단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px와 좀 유사한데 밀도 독립 픽셀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그게 DIP고요. DP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글자 크기에 관련된 밀도 독립 픽셀 단위라고 있는데 그걸 SP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물리적인 단위, 그러니까 인치나 포인트, 그 다음에 밀리미터 이런 단위가 있어요. 이건 물리적인 단위라고 부르고요. 이 6가지 단위는 상황에 맞게 사용자가 사용하면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선택권이 많으면 어떤 걸 써야 될지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 6가지 단위가 적절하게 활용은 돼야 되는데 대부분 그러니까 99% 이상 사용되는 꼭 사용되어야 하는 단위는 정해져 있어요. 그게 바로 DIP인데요. 한 단위씩 제가 설명드리면서 왜 DIP 단위가 많이 활용되고 꼭 활용돼야 되는지, 꼭 써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X 단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X 단위부터 설명드리기 전에 대부분 이런 단위를 사용해서 치수를 설정하는 부분은 뷰의 크기 정보겠죠. 너비나 높이. 그 이외에는 그 이외보다는 대부분 그 뷰의 크기 정보를 설정할 때 대부분 사용이 돼요. 그 다음에 텍스트의 크기 이 정도에서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PX 단위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PX 단위는 PX 단위는 픽셀의 약자인데요. 아마 PC를 좀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 컴퓨터나 아니면 컴퓨터를 좀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 어, 가장 익숙한 단위이기도 하죠. 픽셀이 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PC 모니터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이미지, 지금 이 이미지를 예를 들었을 때요. 이런 이미지들은 굉장히 작은 점 단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걸 확대해 보면 모자이크 형식으로 작은 점들이 색깔을 달리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타내는 이 하나의 점 단위가 바로 픽셀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이미지와 PC 모니터는 이렇게 픽셀 단위로 매칭이 어느 정도 돼요. 매칭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니터가 800에서 600이다. 아니면 FHD인 1920에서 1080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해상도 단위가 바로 픽셀의 단위에 해당돼요. 만일 자기 PC가 FHD인 1920에 1080이라면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러니까 이게 너비와 높이의 점으로 1920개의 점과 수평으로 그 다음에 수직으로 1080개의 점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해상도가 1920에 1980이고 자신의 모니터 해상도가 1920에 1080이라면 화면을 가득 채우는 이미지가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 단위와 디지털 이미지 단위인 이 픽셀 단위, 그러니까 디지털 모니터 이렇게 매칭이 돼요. 그게 픽셀이라고 해서 이 단위가 가장 어떻게 보면 화면을 표현하는데 적합한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과 디지털 이미지가 일체일로 매칭될 수 있는 단위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세밀하게 어떤 수치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단위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 픽셀 단위가 그러니까 디지털 이미지와 화면 해상도 그러니까 화면과 1대1로 매칭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세밀한 이제 1대1로 매칭될 수 있으니까 그 단위 자체가 세밀하게 조정될 수 있고 설정될 수 있는 단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될 것 같고 중요한 단위, 적합한 단위라고 말을 했지만 아쉽게도 안드로이드에서는 픽셀 단위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러면 픽셀 단위를 안드로이드에서는 왜 사용하면 안 되는지 이 두 가지 해상도의 단말을 가지고 설명이 가능해요. 두 가지 단말의 환경을 살펴보면 하나는 4인치, 둘 다 4인치짜리 단말이에요. 그런데 해상도가 서로 틀리죠. 위에 거는 400 곱하기 800의 해상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아래는 800 곱하기 1600의 해상도를 표현할 수 있는 단말이에요. 자, 그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위의 단말은 점이 단위가 좀 크죠. 점의 크기가 좀 픽셀의 단위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 거는 같은 크기의 더 많은 해상도를 표현할 수, 더 큰 해상도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점의 크기가 굉장히 작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얘는 그 픽셀의 밀도가 좀 낮은 편이고요. 얘는 픽셀의 밀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크기 안에 픽셀이 굉장히 많이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으니까 밀도가 높다라는 의미거든요. 이런 밀도라는 단위를, 밀도라는 의미를 조금 이제 뒤에 배워가면서 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혹 제가 밀도라는 단위를 계속 쓸 거예요. 자, 이런 환경에서 제가 너비 200픽셀, 높이 100픽셀이라는 이미지를 여기 배치를 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버튼의 크기가 너비 200픽셀, 높이 100픽셀이라고 설정을 하고 여기다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물론 이게 지금 제가 픽셀의 단위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냥 크기가 이 정도 크기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고 넣은 거예요. 높이는 100이고요. 자, 그러면 800 곱하기 1600 해상도에서 제가 버튼의 너비와 높이를 위에 거와 동일하게 200px, 그 다음 픽셀, 높이 100픽셀이라고 이미지를 설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점 단위고요. 얘는 200, 200이지만 얘는 점이 너무 조밀하기 때문에 한 점을 표현할 수 있는 점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렇게 작아져 버려요. 여기서부터 너비가 얘는 200개까지가 이만큼이고요. 얘는 이만큼이 돼야지 200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픽셀 단위로 제가 버튼의 크기를 설정해 버리면 이렇게 동일한 해상도가 이렇게 동일한 인치 크기의 단말에 해상도가 다를 때마다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400 곱하기 800의 4인치 단말에서 개발할 때는 픽셀을 아까 200, 100으로 설정을 했으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기가 좋았어요.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만약에 이제 해상도가 다른 단말, 인치 크기의 단말에서 버튼의 크기가 이렇게 작아져 버리면 누르기조차 힘들어지겠죠. 정리하자면 픽셀 단위는 단말 픽셀의 밀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밀도가 이렇게 조밀한 것과 이렇게 넓은 것과의 차이에 따라서 보여지는 크기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단말기의 해상도와 밀도에 따라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픽셀 단위는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즉, 그 개발자가 이제 화면을 이렇게 크기의 너비를 지정했을 때 어떤 단말이라도 그 지정한 수치의 크기는 보여지는 크기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여기에 이만큼의 크기를 어떤 수치 단위로 설정을 했다면 비록 해상도가 달라지더라도, 그러니까 동일한 크기의 해상도가 달라지더라도 동일한 크기를 보여줘야지 개발자가 정확한 화면 레이아웃을 설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달라져 버리면 어떤 거에 맞춰야 될지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픽셀 단위는 많이 사용되지 않고요. 아주 옛날에 그 피처폰 시절에, 그러니까 스마트폰, 안드로이드가 나오기 전에 각각의 그 제조회사에서는 앱을 개발할 때 대부분 픽셀 단위를 썼었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단말이 출시됐는데 그 출시된 단말이 해상도가 다르고 화면 인치가 다르면
그 단말 안에 들어가는 그 소프트웨어들을 뭐 계산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여러 가지 옛날에는 앱들이 단말기 기본주로 설치되어 있었죠. 그건 제조사에서 개발했던 거예요. 이런 소프트웨어를 아예 다시 디자인을 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도가 달라져 버리면 크기가 달라지고 화면에 표현할 수 있는 너비가 또 달라지고 이런 것 때문에 아예 다시 개발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의 단말이 개발되면 출시가 되면 거기에 들어간 소프트웨어들을 앱들을 많이 다시 리뉴얼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거는 전부 다 픽셀 단위를 썼기 때문이었고요. 요 최근에 와서는 이런 픽셀 단위를 거의 안 써요. 스마트폰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앱은 다른 크기의 단말에서도 유사하게 보이도록 전부 다 맞춰주는 단위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배우게 될 단위는 물리적인 단위예요. 인치, 포인트, 그 다음에 밀리미터 요 세 가지 단위인데요. 물리적인 단위는 현실 세계에서 자로 쟀을 때 단위와 뭐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단위인데요. 예를 들어서 10mm는 1cm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1인치는 2.54cm에 해당하고, 그 다음 10포인트는 0.35146cm에 해당돼요. 자, 이런 물리적인 단위도 안드로이드에는 설정은 할 수 있어요. 자, 물리적인 단위의 장점은 또 뭘까요? 바로 앞서 그 픽셀 단위의 단점인 그 화면의 밀도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 그런 현상은 없겠죠. 정확하게 자로 잰 듯한 뭐 내가 1cm를 주고 싶다 그러면 10mm를 주면 되니까요. 10mm를 주면 화면의 크기의 어떤 뷰의 크기는 어떤 단말이건 물리적인 크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1cm를 유지하겠죠. 자, 제가 직접 이 단위를 사용해서 화면에 출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뷰의 너비를 이렇게 제가 10mm, 그 다음에 10포인트, 1인치 이렇게 세 가지를 써가지고 너비를 직접 설정한 부분이거든요. 밑에 보시면 제가 자로 잰 내용과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죠. 10mm, 1cm 정확하게 위치하고 있고요. 10포인트 0.35cm인데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1인치 2.54cm인데 정확하게 2.54cm를 일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삼성 갤럭시 S3 단말에서 테스트를 했고요. 뭐 다른 단말에서 테스트를 하셔도 별 차이가 없이 거의 정확합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단위의 장점은 아까 앞서 설명드렸는데 직접 보시면 아까와 동일하게 4인치짜리 단말이고요. 하나는 해상도가 400 곱하기 800, 또 하나는 800 곱하기 1600 해상도의 단말기입니다. 여기서 어떤 특정 버튼에 너비 20mm, 높이 10mm 이렇게 물리적인 단위로 설정을 해서 넣게 되면 어쨌든 지금 화면에 이렇게 보인다고 개발자가 이제 본 거예요.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 그 다음에 밀도가 굉장히 높은 이런 단말에서 동일하게 밀리미터 단위를 써서 20 곱하기 10을 설정했을 때 물리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동일한 크기로 보여지게 되죠. 그러면 인치, pt, 단위를 쓰면 될 것 같아 보여요. 그렇지만 물론 이렇게 저희가 의도하는 이제 모든 단말에서 내가 설정한 크기가, 그러니까 뷰의 크기가 동일하게 보인다라는 조건은 만족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어떤 단말에도 자기가 설정한 뷰 크기는 동일하게 보일 테니까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계속 보시면요. 물리적 단위도 절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그 이유를 살펴보시면 지금 이 세 가지 단위를 보시면 10mm, 10mm, 뭐 1mm가 굉장히 그 너비가 커요. 눈에 보이는 만큼 커요. 그 다음에 뭐 포인트 단위도 10포인트에 0.35cm인데 뭐 1포인트라고 해도 거의 눈에 보일 정도로 표시가 될 정도로 커요. 그 다음에 1인치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크죠. 너무 커가지고 화면을 이제 어떤 그 너비를 설정할 때 세밀한 설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한 물리적인 단위다 보니까 화면은 이렇게 픽셀 단위로 해상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한 픽셀 단위로 재어야 될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즉 해상도와 그러니까 화면 단위와 이렇게 물리적인 단위는 서로 맞지가 않은 거죠. 일치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앞서 계속 말을 했지만 앱을 디자인하다 보면 1 픽셀 단위로 크기를 제어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물리적인 단위는 픽셀 단위와 맞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정밀도는 떨어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단위는 픽셀 단위여야 돼요. 그러니까 픽셀 단위를 또 쓰면 안 되죠. 밀도에 따라 틀려지니까. 크기가 또 달라지고. 또 물리적인 단위를 쓰자니 픽셀 단위와 달라서 또 세밀한 조정을 할 수 없고. 이래 서로의 장단점이 공존해서 어느 하나도 이렇게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다음 단위를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픽셀 단위는 화면과 일치해서 정밀한 설정을 할 수 있으나 밀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해상도가 굉장히 조밀하고 넓음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져 버려서 개발자가 굉장히 난처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해상도가 달라진 경우마다 그러니까 앱을 다시 디자인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뭐 특정 앱을 개발하면 딱 그 크기의 단말에서만 돌아가는 앱을 구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해상도가 달라지면 또 다른 앱을 개발해야 돼요. 디자인을 달리하는.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단위가 있는데요. 물리적인 단위는 뭐 크기를 지정한 대로 정확하게 크기가 들어가긴 하나 단위 자체가 화면 단위와 맞지가 않고 픽셀 단위와 맞지가 않아서 세밀한 조정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물리적인 단위도 사용돼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 다음 배울 단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배웠던 픽셀 단위와 물리적인 단위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단위가 바로 DIP 단위예요. DIP 단위는 밀도 독립 픽셀 단위. 픽셀 단위이긴 한데 밀도마다 달라지는 픽셀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밀도에 따라서 픽셀 단위가 달라진다. 이 말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그림으로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해상도의 크기가 같은 단말기예요. 하나는 400 곱하기 800이고요. 하나는 800 곱하기 1600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사각형 하나를 그렸을 때 픽셀 단위 크기가 뭐 이만하고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동일한 픽셀 크기를 그렸다면 이렇게 작아질 거예요. 픽셀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게 되면 픽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사각형이 작아지는 문제점이 있었죠. 이게 바로 픽셀 단위의 문제점이었어요. 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재밌는 방법을 써요.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픽셀 크기가 큰 곳에서는 1픽셀 단위가 1DIP라고 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그냥 사각형이 네모나게 그려졌지만 화면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밀도가 좀 조밀한 환경이에요. 조밀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아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럴 때는 1DIP 단위가 2픽셀로 치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해상도가 400, 여기 하나는 800이 되는 거죠. 2배가 되죠. 그 다음에 높이는 800이고 얘는 1600이에요. 2배가 돼요. 그러니까 얘 정확하게 2배의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픽셀 단위를 곱하기 1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DIP, 1DIP를 이 픽셀을 1DIP로 바꿔버리는 거죠. 즉 얘의 픽셀 단위가 바뀌는 거예요. 이 픽셀이 1픽셀처럼 느끼게 않도록 그 단위가 1DIP라고 하는 거죠. 1도에 따라서 이게 픽셀의 단위가 달라져 버렸죠. 그게 바로 밀도 독립 픽셀 단위인 DIP예요. 보시면 제가 점 4개를 1픽셀로 이제 보게 만들어 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각형을 했을 때 픽셀의 개수가 뭐 이렇게 그 2배로 되니까 얘는 하나, 둘, 셋, 4개의 너비에 그러니까 4DIP가 됐죠. 너비가. 높이가 4DIP예요. 얘도 4DIP고 높이도 4DIP가 되지만 하나의 DIP 단위가 2픽셀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가 하나가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단위가 좀 높아져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결국은 동일한 크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픽셀 단위를 썼기 때문에 좀 더 조밀한 그 화면 단위와 동일한 조밀한 조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너비도 유지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된 거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1픽셀 단위에서 해상도가 높은 단말에서는, 그러니까 밀도가 높은 단말에서는 2픽셀 단위를 써버리면 1픽셀 단위로 쓸 때보다 정밀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게 무슨 장점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해상도가 고해상도의 단말에서는 2픽셀을 1DIP로 쓰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만큼 덜 정밀해도 이 정도의 고해상도에서는 2픽셀 단위로 움직여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1픽셀 단위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100% 이제 완벽하게 해결이 됐다고는 볼 수 없어요. 물론 이렇게 정밀한 픽셀 단위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치만 이거에 잃는 것보다 이렇게 그 크기를 유지할 수 있고 2픽셀 단위로 해서 이렇게 밀도 단위를 씀으로써 얻는 이점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크기를 유지하게 된다는 뭐 이 점이겠지만 훨씬 더 이게 장점이 크다는 말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DIP는 화면 밀도에 따라 픽셀 수를 달리하는 단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밀도 독립 픽셀 단위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픽셀 단위와 같이 정밀한 설정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예요? 뭐 100% 픽셀 단위처럼 정밀한 설정을 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정밀한 설정도 가능하고 밀도에 따라서 크기가 이렇게 달라지는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제 좀 머리가 깔끔해지는 정리의 한마디가 필요해요. 원래 이런 단위가 많은 개발자들이 굉장히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취하고자 하는 방법, 그러니까 원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고자 하는 방법이. 개발자는 화면 밀도를 생각하지 않고 DIP 단위만 맞추면 크기가 모두 다 같기를 원하는 거죠. 이거를 위해서 이런 단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픽셀 단위 뭐 다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너비를 정할 때 DIP 단위를 쓰는 거예요. 그 DIP 단위에 뭐 10 DIP면 어느 단말이든 그 물리적인 크기와 동일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버튼이 내가 손가락으로 눌러지는 크기만큼에 정했다면 그 크기는 뭐 태블릿이건 아니면 작은 폰용 단말이건 그다음 밀도가 달라지는 단말이건 크기는 동일하게 볼 수 있다라는 그걸 위해서 이 단위가 생긴 거예요. 자,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크기가 동일하게 유지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정밀한 설정도 가능한 장점이 생기는 거죠. 픽셀 단위처럼요. 그래서 DIP 단위는 다른 단위는 안 쓰더라도 반드시 DIP 단위를 써야 된다라는 이유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저자가 이 DIP 단위를 설명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있고 글로 설명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면서 설명하기가 가장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쉬울 수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좀 잘 이해되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일단 넘어가서 DIP 단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뭐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1DP 잠시 뒤로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1픽셀과 1DIP가 이렇게 매칭되는 여기는 지금 제가 400에 곱하기 800이라고만 그냥 해놓고 이 기준이 1픽셀과 1DIP가 일치하는 단위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800에서 1600은 1DIP 단위가 2픽셀이 됐잖아요. 이런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DIP와 1픽셀이 일치되는 그 크기의 해상도 그러니까 화면 크기와 그 크기의 해상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밀도가 어느 정도인 거가 1DIP와 1픽셀이 일치하는지 그 기준이 필요해요.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게 바로 밀도인데요. 기준 밀도는 이거예요. 1인치 크기에 160개의 픽셀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해상도가 바로 그 기준 밀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1픽셀이 1DIP와 매칭되는 크기고 가장 보기에 좋은 가장 설정하기 좋은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 1인치에 160개의 픽셀이 들어가는 크기를 기준 밀도로 정했어요. 자, 좀 더 이제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기준 밀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높아지고 낮아짐은 이제 그 1픽셀의 1DIP가 픽셀을 가리키는 이제 크기가 달라질 뿐이에요. 그래서 기준 밀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준 밀도를 160 dpi라고 불러요.
이걸 중밀도 기준인데요. 그걸 MDPI라고 부르는데 middle DPI라고 부르고요. 이때 1픽셀이 1DIP와 정확하게 1대1 매칭이 되는 거예요. 1인치 너비에 160개의 픽셀을 들어간다고 해서 160 DPI라고 부르고, 이거를 다른 말로 MDPI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가 중요해요. 이게 바로 기준 밀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옛날 단말은, LCD 크기가 큰 반면에 밀도도 이렇게 조밀하지 못했어요. 그게 이제 저밀도인데요. LDPI라고 부르고, 이때는 오히려 픽셀 단위보다 DIP 단위가, 1DIP가 픽셀 단위가 더 작아요. 0.75 픽셀 정도 될 만큼 작았어요. 이제 뭐, 앞으로 폰이 나오면서 이제 고밀도가 되죠. 1인치에 들어갈 수 있는 점의 개수가 많아졌어요. 많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HDPI, High DPI라고 부르고요. 1DPI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 1DIP를 1.5 픽셀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 XHDPI는 초고밀도 DPI인데요. 1DIP 안에 2픽셀을 치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요게 바로 초고밀도에 해당되겠죠. 얘는 이제 중밀도 MDPI, 얘는 XHDPI 두 배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게 XHDPI라고 하고요. 요즘은 XXHDPI까지 나왔고요. 한 단계 더 XXX까지 HDPI까지 나왔어요. XXHDPI는 480 DPI, 그러니까 1인치에 무려 480개의 픽셀을 찍을 수가 있는 화면이 해당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뉘고 있고요. 단말에 따라서 어쨌든 DI1DP라고 하면 픽셀 수를 달리했기 때문에 너비를 똑같이 찍을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중밀도가 뭔지, 기준 밀도가 뭔지만 이해하시면, 그 차이만 이해하시면 어떻게 픽셀이 달라지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중밀도가 중요합니다. MDPI는 160개의 점이 이루어져 있고 1픽셀과 1DPI가 일치하는 단위입니다. 계속 살펴보면요. 밀도는 화면 크기와 그 화면 크기에 들어가는 그 해상도에 따라서 밀도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화면 크기가 작고 거기에 해상도가 높아버리면 밀도가 굉장히 조밀해지겠죠. 화면 크기는 작은데 굉장히 고해상도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라면, 그럼 굉장히 좁아지고 밀도는 좁아지게 되고, 반대로 화면은 굉장히 큰데요. 이렇게 X라지라고 해서 안드로이드를 정의한 크기인데요. X라지 7인치보다 큰 단말을 말해요. 화면을 말해요. 7인치보다 큰 이 화면에서 해상도는 굉장히 뭐 낮은 해상도가 들어간다고 친다면, 예를 들어서 7인치 크기에 뭐 800에서 600, 뭐 480에 800 정도의 크기의 해상도를 지원하면, 그거는 화면 크기에 비해서 픽셀의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밀도가 굉장히 어떻겠어요? 밀도가 굉장히 높지 않고 낮겠죠. 밀도가 낮는 거죠. 한 공간에 들어갈 픽셀 수가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면 크기와 해상도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밀도를 결정하는데.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어쨌든 그 안드로이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화면 크기도 미리 정하고 있어요. 총 4가지로 정하고 있고요. 스몰, 노멀, 라지, 엑스라지. 스몰, 노멀까지는 거의 폰용 단말에 해당되고요. 라지와 엑스라지는 태블릿용 단말에서 거의 사용되고 있어요. 화면이 4인치에서 7인치 사이로 되는 것을, 7인치보다 큰, 7인치, 4인치 보다 큰 단말을 뭐 라지, 엑스라지 하고요. 라지라고 하고요. 좀 겹치죠. 3.5인치, 3인치에서 5인치 정도를 노멀이라고 하지만, 라지도 여기에 포함된 4인치에서 7인치 사이니까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해 놓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구간 가지고 결정돼 있거든요. 안드로이드에서는요. 이걸 보시면 안드로이드에서 그 제공하는 그림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2인치, 4인치, 7인치, 10인치라고 이제 크기가 변하고 있고요. 2인치에서 요 정도를 스몰이라고 부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여기도 걸쳐요. 뭐 한 3인치에서 5인치 크기를 노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라지도
정확하게 뭐 4인치가 끝나는 부분, 노멀이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약 4인치에서 뭐 7인치 사이를 라지라고 하고요. 뭐 이렇게 7인치에서 뭐 10인치 이상을 엑스라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DPI인데요. LDPI, MDPI, HDPI, XHDPI는 이제 1인치에 들어가는 점의 개수인데, 뭐 LDPI가 뭐 이 정도고, 뭐 이거는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자, 이런 걸 종합해서 이런 표를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좌측에 이제 화면 크기를 놓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DPI 단위를 놓고요. 이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밀도는, 그러니까 밀도 단위는 화면 크기와 해상도와 연관이 없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해상도, 작은 크기의 그 화면 크기의 모니터에 LCD에 해상도가 굉장히 높다면 그만큼 그 밀도가 조밀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은 화면에 뭐 밀도가 해상도가 굉장히 낮다면 뭐 그만큼 또 밀도는 낮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화면 크기와 밀도, 화면 크기와 해상도에 따라서 이렇게 밀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보시면, 먼저 기준 밀도 160 dpi인데요. 이런 기준 밀도, 이 정도의 밀도는 화면 크기가 노멀이라고 했을 때 해상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320 곱하기 480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 대신 이제 화면의 크기가 커질수록 해상도는 이제 좀 높아지겠죠. 밀도가 이제 그 밀도를 찾아 들어가려면 화면 크기가 크고 이제 해상도는 좀 높아지고 그게 또 160 크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밀도와 화면 크기에 따라서 해상도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고 있어요. 이렇게 될 거다라고. 자, 이제 그러면 HDPI고 240인가 밀도예요. 그리고 노멀 스크린은 어느 정도냐면 3에서 5인치 정도 크기의 단말은 해상도가 대부분 480에서 800 혹은 480에 854 정도. 그 다음에 뭐 요 정도로 이제 제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그 해상도를 예측할 때 이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대부분 표에 맞춰서 제조사는 그 단말의 밀도를 설정하기도 하고요. 그 자신의 단말의 그 밀도를 미리 이렇게 지정을 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해상도와 이제 화면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 밀도, 그 단말에 해당되는 밀도를 안드로이드 단말에 시스템 설정을 해두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표를 보고 이렇게 설정을 해둬요. 자, 이 사이트에 가시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밀도와 해상도와 뭐 이런 화면 크기의 관계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이전에서 안드로이드가 제공한 결국은 이런 예상도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제조사도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될 거다 라고 이렇게 제안한 이런 표가 그 안드로이드가 어떤 걸 그 예상을 했냐면요. 해상도가 240 곱하기 800 LDPI 단말기예요. 그럼 3.5인치 정도일 때 화면의 너비가 240이잖아요. 240일 때 0.75, 그러니까 이 밀도, LDPI 밀도는 한 320 dpi 정도 돼요. 그러니까 즉, 이 너비가 320 dpi가 되는 거죠. 뭐 계산 공식은 뭐 240 나누기 1 DIP가 0.75 픽셀이었으니까 나누면 돼요. 그러면 320 DIP가 되죠. 그 노멀 화면 크기를 본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노멀 화면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밀도가 달라지는, 그 다음에 해상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이제 좀 MDPI에서 해상도가 달라졌죠. 이제 4인치짜리 단말이 된 거예요. 이때도 320 곱하기 480이 될 건데 320 MDPI는 1픽셀이 1이라고 했어요. 1DIP라고 했어요. 단위가. 그래서 이 크기도 너비를 나눠보면 320 DPI가 나오죠. DIP가 나오죠. 자, 다음 이제 노멀 크기의 해상도 480에 800에서 HDPI 단말기예요. 얘는 이제 픽셀 수가 1.5인데요. 얘도 480 나누기
1.5를 하면 전체 너비가 320dpi가 되죠. 마지막으로 XHDPI도 계산해보면 결국 320, 너비가 320dpi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320dpi가 다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화면 너비를 가득 채울 때는 320dpi의 노멀 화면 크기에서는 맞는 거예요. 자, 이제 화면 너비가 DIP로 하면 무조건 320dpi로 하면 딱 맞춰지는 거고 꽉 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아웃을 정할 때도 수치로 어느 정도 얘가 뭐 저장 크기는 70dip로 설정하고 dp라고 해도 돼요. 똑같은 용어예요. 두 자로 쓸 때는 dp라고 단축해서 말하기도 해요. 써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에디트 텍스트는 250dip 더하면 정확하게 320dip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가득 채울 수 있었어요. 레이아웃 설계할 때는 화면 너비는 320dip만 맞추면 대부분 단말에서 너비를 꽉 채울 수 있는 거죠. 어떤 단말에서도 노멀 화면 크기일 때는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320dpi가 무너져 버렸어요. 왜냐면 안드로이드가 생각하지 못한 너무 다양한 해상도가 등장했기 때문인 거죠. 참고로 삼성 갤럭시 S3는 4.8인치 노멀 화면 크기의 해상도가 720 곱하기 1280이 됐어요. 그리고 해상 밀도는 XHDPI고요. 자, 이때 계산해보면 700, 너비가 700이고 XHDPI는 곱하기 2픽셀이 1dip죠. 그래서 2픽셀을 나눠보면 360dip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생각했던 320이 너비가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 해상도가 다양하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40dip 공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320dip는 무너졌고요. 그러니까 화면 너비를 가득 채우는 320dip는 무너졌고, 그래서 화면 너비를 가득 채울 때는 이렇게 그 dip 단위로 320을 채우면 안 돼요. 바로 유연한 레이아웃을 써야 되는 거죠. 얘 크기는 뭐 70dip로 이렇게 고정할 수는 있어도 하나의 크기는 가변적으로 가득 채우는 이런 레이아웃을 써야 되는 거죠. 레이아웃의 유연한 크기는 제가 그 5장에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드렸죠. 리니어 레이아웃은 레이아웃 웨이트를 쓰면서 얘 레이아웃 웨이트 1을 주면 가변적으로 늘고요. 그 다음에 렐러티브 레이아웃은 자식 간의 관계, 부모 간의 관계에 배치할 수 있는 속성들 있죠. 이게 부모 좌측에 가득 붙이고 그 다음에 얘 끝에 붙인다거나 뭐 이런 속성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이용해서 유연한 레이아웃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화면을 가득 채우는 방법을 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유연한 레이아웃을 쓰시려면 320dip는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이걸 쓰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이렇게 가변적으로 늘어나는 것과 고정으로 하는 레이아웃의 특징적인 유연한 속성들을 쓰시면 돼요. 결국은 제가 이걸 설명드리려고 앞서 이제 뭐 DIP 단위나 어떻게 이렇게 안드로이드가 제공하게 된 이런 가이드, 잠깐 뒤로 가겠습니다. 이런 표가 나오게 된 거가 좀 어느 정도 무너졌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해상도가 정말 많이 다양해졌어요. 안드로이드가 제공하는 해상도 밀도와 화면 크기와 해상도의 관계를 보시면 좀 많이 무너진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FHD도 나왔는데 뭐 여기서 포함된 게 없죠. 그러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DIP 단위를 써야 돼요. DIP 단위를 쓰게 되면 화면에 제가 설정한 크기를 다른 단말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고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DIP를 쓰면 픽셀 단위화처럼 정밀한 설정을 가능하게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자기 단말이 특정 단말이 어느 정도 픽셀을 1DIP로 쓰는지는 그 밀도 단위 있죠. MDPI, LDPI, MDPI, HDPI, XHDPI 이런 단위를 보고 어느 정도의 크기를 얘들은 1DIP로 쓰고 있겠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화면 너비를 채우는 320dip는 무너졌고 가변적인 이런 해상도를 써야 된다. 가변적인 레이아웃을 써야 된다. 뷰 그룹을 써야 된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DIP를 써야 되는 제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바로 전에 설명드렸던 그 부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SP 단위인데요. 리소스 단위 중에 SP 단위는 DIP 단위와 완전히 같아요. 다만 텍스트의 글 크기를 설정하는 용도로 활용은 되긴 해요. 자, SP 단위는 글에 이렇게 글을 크게 했을 때 대각선 사각형을 하고 이 대각선의 길이가 바로 글자 크기의 단위로 쓰게 되는데 이게 DP 단위와 같아요. 그러니까 DIP 단위인데요. 아까 전에 그 밀도에 따라서 뭐 1픽셀이 1DIP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어쨌든 그런 단위이기 때문에 DIP 단위와 같다는 말은 글자 크기를 어느 단말에서건 뭐 10DIP라고 제가 하면 얘도 어느 단말에서는 글자 크기는 같아지는 거죠. 10DIP라고 설정했을 때. 자, 근데 SP 단위와 DIP 단위가 같다라는 의미가 그러면 굳이 DIP 단위를 쓰면 되지 굳이 SP 단위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같아요. 그 이유는 바로 DIP 단위와 구별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메뉴 설정에서요. 그 안드로이드 단말기에서 설정에서 디스플레이를 누르시고 글꼴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부르면 보통이라고 설정되어 있는데 보시면 한 네 가지 정도로 설정할 수 있어요. 작게, 보통, 크게, 아주 크게. 이게 바로 DIP 단위와 SP 단위가 구별되는 이제 특징인데요. 기본적으로 노멀 여기서 보통이 배율이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DIP 단위와 SP 단위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1DIP는 1SP예요. 그래서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 설정을 만약에 크게라고 제가 설정을 했다고 했을 때 여기 크게 되는데요. 이러면 DIP 단위에서 1.15를 곱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글자가 좀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이 환경 설정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지금 원래 안드로이드가 제공해서 하는 거는 이렇게 7가지예요. 아주 크게, 작게, 조금 작게, 보통, 조금 더 크게, 크게, 아주 크게. 그 배율은 0.7, 0.85, 0.9, 1 뭐 이렇게 배율이 있어요. 제가 환경 설정에 설정하는 대로 DIP 단위는 내부적으로 이 설정을 읽어서 DP 단위에다가 이 배열을 곱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작게라고 하면 글자 크기가 DIP 단위에서 작게 했기 때문에 0.85를 곱해버려서 글자가 좀 더 작게 보여요. 그 다음에 보통은 뭐 DP와 SP 단위가 일치하기 때문에 보통 크기로 보이고 16으로 이제 16SP라고 제가 설정했을 때예요. 크게 해버리면 글자 커지고 아주 크게 해버리면 이 비율을 곱하기 때문에 글자가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SP는 DIP 단위와 같지만 이 환경 설정의 글꼴 크기라는 거의 설정에 따라서 이렇게 글자가 가변적으로 이렇게 막 변하는 거예요. 왜 필요할까요? 사람들이 시력이 좋은 사람들부터 시력이 나쁜 사람들까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SP 단위로 설정해 놓으면 시력이 좀 나쁜 사람은 이 환경 설정에서 아주 크게라고 설정해서 글자를 아주 잘 보이게 시원시원하게 보게 그리고 글자를 식별하기 편하게 만들고요. 그 대신 이제 글자가 크니까 그만큼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공간이 부족하니까 시력이 좋은 사람은 굳이 글자 크기를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글자 크기를 작게 해서 아니 보통이나 좀 작게 해서 레이아웃을 좀 시원하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서로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문제는 그렇다면 이제 글자 크기는 무조건 SP 단위를 써야 된다는 말이 되는데요. 무조건 써야 될까요? 문제는 제가 결론은 아니에요. SP 단위를 써야 되는 건 맞는데 글자 크기를 설정할 때는 이런 그 환경 설정이 먹으려면요. 이렇게 크게, 작게, 뭐 아주 크게 이런 설정을 자동으로 글자 크기가 달라지게 하려면 SP 단위를 써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쓰면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안드로이드 기본 앱이에요. 기본 앱이고 제가 글자 크기를 굉장히 크게 아주 크게로 설정했을 때예요. 보시면 내비게이션이 션이 잘리고 있죠. 기본 앱이에요. 그 다음에 기본 스케줄 앱인데요. 보시면 오전 하면서 이 글이 잘렸죠. 글이 크게 되면 문제가
레이아웃을 더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여백을 두고, 요 정도면 되겠지라고 여백을 두고 글을 썼는데, 글자 크기를 달리 해버리면,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해버리면, 너무 커짐으로써 이렇게 여백이 모자라져 버려서 글자가 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최고 크기에 맞춰서 또 레이아웃을 그리다 보면 예쁜 레이아웃을 만들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이 현상은 안드로이드의 기본 앱이지만 글꼴을 크게 했을 때 글이 잘렸죠. 그 말은 어, 이거는 기본 버그, 안드로이드의 버그인 것은 사실이지만 완벽하게 해결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글자가 크게 했을 때 글자를 크게 하면 공간이 낭비가 심해지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공간을 줘서 글자 크기가 제일 큰 거에 맞춰서 그 레이아웃을 디자인하면 레이아웃 디자인이 너무 이쁘게 안 나오죠. 자, 그래서 무조건 이제 SP 단위라고 쓸 수도 없고 DIP 단위를 쓰게 되면 시력이 좋거나 이제 나쁜 사람들이 이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SP 단위를 사용된 레이아웃을 별도로 분리하는 거예요. 즉 SP 단위를 써가지고 모두를 만족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화면을 이쁘게 하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를 달라짐으로써 글자 크기를 변하게 해서 시력이 좋은 사람도 볼 수 있게 하고 이거를 서로 만족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취하는 방법 중에 SP 단위를 쓰는 것보다 두 가지 앱의 모드를 둬서 기본 모드는 일반적으로 DIP 단위를 쓴 모드예요. 그러니까 글자가 이제 개발자가 원하는 크기로 디자인을 하고 화면을 구성한 거죠. 그 다음에 메뉴에서 좀 시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화면을 뭐 편리하게 보기, 뭐 좀 시원하게 본다는 의미의 메뉴를 둬서 모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모드를 바꾸면 레이아웃을 좀 달리해서 글자 크기를 키운 그런 화면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때는 디자인을 좀 이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글자가 크면 일단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게 나오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심플한 화면을 보여주고 그 대신 시원시원하게 보이기 편하게 그리고 버튼 같은 걸 누르기 쉽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죠. 이건 분명히 저자의 생각이에요. 답은 없어요. 분명히 SP 단위를 쓰셔서 둘 다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앱을 만드셔도 돼요. 근데 그게 좀 쉽지는 않아요. 저자도 그런 환경에 맞는 앱을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이게 어떻게든 SP 단위로 만족하려면 디자인이 절대 이쁘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SP 단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그 수치 리소스에 들어가는 치수들은 단위들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직접 이제 마지막으로, 디멘션 리소스를 제가 예제를 통해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 강좌에서 수치 리소스 말고 뭐 문자열 리소스 뭐 이런 걸 많이 배웠어요. 그거와 다르지 않는데요. 물론 그 values 폴더 아래에다가 디멘션을 의미하는 dimens.xml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그 내부적으로 파일명 뭐든지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이렇게 구분하기 편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이름을 정한 거예요. 리소스 요소 아래에 디멘이라는 요소를 하나 추가하고요. 이게 디멘션 리소스의 약자예요. 네임으로 그 리소스 아이디를 적어주고요. 거기 16dp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이건 액티비티의 마진을 설정할 때 이제 공통적으로 쓰려고 제가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때 이제 XML 이제 레이아웃에서 리니어 레이아웃 뭐 이런 구조가 있는데요. 거기서 레이아웃 마진에다가 그 치수 리소스를 적용한 거예요. dman 슬래시 리소스 id 명을 적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16dp가 설정이 되고요.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16dip가 설정이 돼서 여백이 적용이 되고 그 내용이 적용이 된 거죠. 치수 리소스가 아니더라도 안드로이드 단위는 여러 곳에 사용돼요. 텍스트 크기,
뭐에도 사용되고요. 뭐 여러 가지 이미지 크기, 뷰의 위드스, 하이트 이런 데서도 사용이 되겠죠. 지금까지 수치 리소스를 설명드렸고요. 수치 리소스에서 사용되는 각 수치 단위, SP, 뭐 DP, 뭐 이런 단위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DIP 단위가 얼만큼 중요하고 왜 DIP 단위를 써야 되는지, 픽셀 단위는 왜 쓰면 안 되고, 물리적 단위인 뭐 mm, 뭐 인치, 포인트 이런 단위는 왜 쓰면 안 되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과정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레이아웃을 구성할 때 굉장히 기반이 되는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고요.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저자가 설명한 내용이 정말 이해가 다시 안 되고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강좌를 좀 더 보완해서라도 이 부분은 꼭 제가 이해시켜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